정신과 힘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남녀들의 공부제입니다. 술을 끊겠다는 열망이 예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의는 멤버에게는 갈피나 사례론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국으로 자유하고 있습니다. 예의는 어떠한 종교나 종파, 정치나 조직 혹은 학교와도 인연을 맺고 있지 않으며 어떤 돌쟁이로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어떤 주장에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 오른편에 계신 선생님부터 어떻게 되면 단주가 되는가를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단주가 됩니까? 이에 그들을 철저히 따라온 사람이 실패한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간단한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몰두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다. 대개는 그들 자신이 천성적으로 정직하게 될 능력이 없는 남녀들이다.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 같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엄격한 정직이 요구되는 생활 구조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거하는 생태계가 희박해요. 심한 경쟁과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 정직해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은 어떠하여 감추어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로 결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까지 거의 노력할 자유가 되어 있는 그대로 취할 자유가 되어 있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중독자 김주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몇 개의 단계에서 망설였다. 우리는 더 쉽고 간단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방침에 따라 진지하고 두려움 없이 철저하게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낡은 관념을 지속하여 왔지만 그것을 완전히 버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알코올은 교활하고 당황하게 만들며 강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도움 없이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신이시다. 당신이 지금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이 봉책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우리는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씩 간청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회복의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어 우리가 받아들인 단계들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2단계.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3단계.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 의지와 생명을 맡기고 결정했다. 4단계. 철저하고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 검토를 했다. 5단계. 우리 잘못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시인했다. 6단계.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점을 제거해 주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영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10단계 겸손하게 신께서 우리의 단점을 없애주시기를 간청했다. 8단계 우리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를 갖게 되었다. 9단계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디서나 그들에게 직접 보상했다. 10단계 인격적인 검토를 계속하여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했다. 11단계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신과 의식적인 접촉을 증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의 뜻만 알도록 해주시며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청했다. 12단계 이런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고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한 주머니를 하고 것을 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 중 누구나 지키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을
길거리 왼쪽 박스를 내고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모습들은 항상 원하지지 않다. 우리는 영적 안전함보다는 영적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우리 묘사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것과 발견 정말 불일적인 차이가 세 가지 개념을 연결해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었고 우리 자신을 서비스였었다. 이 아바는 법서한 일반적인 행위를 알코올 중독에 성취할 수 없었다. 우리가 신을 찾았다는 신호를 고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두분 선생님께서 A 12정통을 각 6정통씩 나누어 나누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설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A 12전통, 1전통. 우리의 공동복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의 회복은 AA의 장악에 달려있다. 2전통. 우리의 그룹 목적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이다. 이는 우리 그룹의 양심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심을 사랑하는 신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신뢰받는 봉사자일 뿐이지 다스리는 사람들은 아니다. 3전통. 쓰고 싶다는 욕망이 AA의 멤버가 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4전통. 각 그룹은 다른 그룹이나 AA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율적이어야 한다. 5전통. 각 그룹의 유일한 근본 목적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6전통. 감사합니다. AA 그룹은 관계 기관이나 외부의 기업에 보증서거나 인사를 해주거나 AA의 이름을 빌려주는 일꾼을 일치하지 말아야 한다. 돈이나 재산, 명성의 문제는 우리를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진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A의 기분은 내부의 기분은 사전 안에 적극적으로 작용해 나가야 한다. 사전 A는 항상 비직업 전략이나 내가 서비스 센터에는 전문 직원을 볼 수 있다. 부정은 A는 결국 고집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봉사하거나 운동하는 게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은 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갖게 된다. 10점 A는 알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A에게 이런의 불만으로서는 안 된다. A의 홍보 원칙은 그러한 사정과 A에게 근래 내역의 구성입니다. 따라서 그중 매체에서 운명을 지켜야 한다. 12점 운명은 우리의 모든 공통의 영적 기본이며 우리가 개인으로 항상 A의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오늘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나의 불만함이 깨져집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 장소, 및 경험 상황, 내 인생의 어떤 사실이 내게 용납될 수 없음을 발견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런 사람, 장소, 일 혹은 상황을 아마도 이 순간에는 그래야만 할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나의 어떤 강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신의 세상에서는 결코 어떤 일도 실수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의 알코올 중독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나의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이해할 수 없었고 내가 인생을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때까지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내 자신 안에서와 나의 태도들 안에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A의 약속. 우리가 자기 성장의 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도 끝나기 전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그것을 감추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함을 이해하고 평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이 아무리 심한 것이었다 해도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쓸모없다는 느낌이나 자기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비기운 일에는 관심을 잃고 우리의 동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와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과 경제적인 불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상태를 직감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스로를 위해 하지 못했던 것을 신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문득 깨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터무니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들은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그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면 그 약속은 항상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임은 공개 모임입니다. 새로 오신 선생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험담에 앞서 저희는 AA 관련 책자를 읽고 있습니다. 읽고 32페이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거기서부터 다음 문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중독자 주입니다. 새삼스럽게 이것을 증명할 길은 없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술을 마시던 초기에 자신은 언제든지 단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늦기 전에 단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의 결정적인 증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단주에 대한 강한 진념으로 오랫동안 술을 끊을 수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여기에 그 한 예가 있다. 30세의 한 남자는 폭음을 하곤 했다. 그는 이런 폭음을 한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심한 신경과민에 시달렸고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 또 술을 마셔 자신을 안정시키고는 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지만 만일 조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아무리 해도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성공시키고 퇴직하는 날까지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특별한 남자는 25년간 완전히 술을 끊고 나름대로의 공을 세워 이름을 빛낸 후 55세로 퇴직했다. 하지만 그 후 그는 모든 알코올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희생자가 되었다. 오랜 기간이 단주와 자기 소양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믿음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느슨한 실내복을 입은 채로 병째 술을 마셨다. 그 후 2달 만에 병원에 입원하여 그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다. 한동안 술을 조절하려고 애쓰면서 여러 번 병원을 출입했다. 다음에는 전력을 다해 술을 끊으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곧 자신의 술에 대해서는 무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퇴직할 당시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술을 다시 마신 후 급속히 쇠약하여 4년 후 사망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책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상관이 계신데요. 고과대 간호학과 학생분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임에서 다뤄야 할 주제가 있으신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청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금방 책자를 제가 읽었는데요. 이 단주 일수와 상관없이 이 재발이 찾아왔을 때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재발이나 뭐 아니면 갈망이 났을 때 버텨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코올중독자 주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참 간사하게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이렇게 모임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까지 단주를 하게끔 이끌어 주신 여기 저희 멘토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선생님이 예전에 경험담 하셨을 때 9년 8개월이라는 단주 기간이 깨졌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병원 나와 1년 차일 때 계속 모임 다니면서 단주가 제일 쉬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뒤로 일을 하면서도 평온하게 지나면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술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5년 차, 6년 차, 7년 차 이렇게 지나갔을 때 제가 모임도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뭐 모임도 사실 뭐 등하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얼마 전에 8월 말이죠. 진짜 딱 9년 전 이맘때 일이 데자뷰처럼 딱 일어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였었냐면 진짜 제가 뭐 약을 먹지만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약이 있는 상태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제가 술을 마셔야 되겠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한 번 경험했다고 사실 제가 이 경험담을 할 때도 예전 술 먹을 때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제가 어떻게 뭐 살았었고 어떻게 술을 먹었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술을 먹으면 술 먹는 거에 끝이 아니고 술을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눈에 선하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여러 다른 선생님들 재발하는 걸 보면서도 저 역시도 술을 먹으면 똑같이 그때로 돌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꾹 참고 거의 일주일 만에 9월 1일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센터도 나오게 됐고 그리고 모임도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이 단주라는 거는 죽을 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야지만 끊을 수 있는 거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안을 정해놓고 만약에 내가 정말 갈망이 와서 술을 먹게 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그 당시 주치 선생님 계셨을 때 병원에 뭐 그냥 다 때려치우고 병원에 다시 입원 안 하겠다는 이란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그냥 술을 먹으면 아마도 뭐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한 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튼간에 이란까지도 안 가고 한 번 경험이 있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이런 모임에 나와서 여러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 다잡고 지내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AA 멤버 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람이 좀 너무 제가 너무 항상 얘기하는 거죠. 너무 제 생각만 개인적인 제 생각만 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시간 되면 모임도 참여하고 모임 속에서 평안함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책의 주제를 읽다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저도 병원에 두 번째 입원을 했을 때 그때 3개월 만에 그때 퇴원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술을 안 먹을 수
많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뒤가 조금 땡긴 듯한 느낌? 뭔가 1% 부족한 듯한 그 느낌을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었는데 근데 집에 가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딸내미한테 헤어시켜달라고 했더니 우리 딸이 안 된다고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왔길래 사정을 했어요. 헤어시켜달라고 술안 먹는다. 그랬더니 각서를 쓰래요. 병원에서 각서를 쓰래요. 그래서 좋냐고 뺑 갔다가 병원에 와서 그때 쓰는데 다시 술을 마실 때는 10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10년 동안은 퇴원을 안 시켜준다고 집에 가고 싶은 욕심이 썼어요. 일단 쓰고 퇴원을 하고 근데 내 마음 같아서는 안 먹을 것 같았어요. 자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병원에 장난이었고 그리고 막상 퇴원을 하고 나서 병원에서 했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많이 좀 열심히 참석하면서 세게 들었지만 퇴원하고 나와서 모임에 한 2번 가고 일을 바로 했었거든요. 돈이 참 급했어요. 돈이 급했어요.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모임을 참석도 못하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요. 텅텅 봤어요. 첫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거 병원에서는 열심히 들었는데 아주 깡그리 잊어버리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8개월 영하게 많이 못했죠. 일하면서. 그리고 제가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술은 항상 보고 근데도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 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술 먹고 싶지 않다라는 걸 그냥 떠나서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으니까 어느 결에 그냥 술잔을 들고 마시더라고요. 그 길로 퇴근하면서 술잔을 사갖고 집에 와서 그 길로 계속 먹기 시작했죠. 그 몇 달 동안 또 줄쭉 먹다가 집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약은 깨를 쓴 거죠. 입원시킬 것 같아. 그러면은 한 이틀을 안 먹었어요. 2, 3일 안 먹고 그러면은 정신 발전할 것 같이 그러면은 남동생을 불러요. 그럼 새벽같이 집에 왔는데 난 동생이랑 문학가에 발전하다요. 그래서 술을 안 먹어. 병원에 입원시킬까 봐 그러지. 그러면은 이제 남동생이 가면서 누나 앞으로 계속 술 먹으면 내가 예전에 아버지 술 마실 때 엄마가 술 못 먹느냐 밥을 타먹인 거 마냥 누나도 그런 말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들어서 또 계속해서 먹다가 죽으니까 입원시키고 갔다가 또 꺼냈다가 이러다 나중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10년 동안 안 꺼내서 각서 쓴 게 그게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그거 갖고 꺼뜨리지 않고 나 표현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집이 제 명의가 제한으로 돼 있는데 집무서가 집에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나 꺼내주지도 않고 집무서 명의 이전해 갖고 나 거짓 빌트 만들어 갖고 병원에 평생 가다 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요번에는 술을 끊어야겠다라는 그 생각 그걸 갖다가 진짜 깡통이었구나 미치도 그런 무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 그리고 진짜 술을 끊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면서도 안 돼요. 자식이 죽어가려고 해도 저는 술잔을 입에 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책감과 두려움이 휩싸여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 병원 일어나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담이 참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코올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책자 중에 언제든지 간주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응급실 중환자실을 2번 경험했어요. 그래도 그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감사합니다.